우리가 늙고 병들면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따져봤더니 한국의 남성은 이제 예상 수명이 81세, 여성은 86세더라고요. 평균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70에도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90이 넘어서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천차만별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 듣고 또 엿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참 중요한데, 나이 들어서 병에 걸리고 거동이 불편하고 아픈 상태로 수명을 이어가는 것, 그런 상황에 이게 처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걱정들, 염려들도 있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만만하지 않죠.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참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고민스러운 일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죠. 잘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제 간병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병보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더 대비하고 대응해야겠죠. 참 많은 고민들, 많은 걱정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는 좀 고려하고 생각하고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생각하며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만만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며 지내야 됩니다. 나이 든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돌봐준다. 나이 든 아내가 힘들면 옆에서 남편이 병수발 해준다. 이게 참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옆에서 만약에 병수발을 하면 온갖 이제 간병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간병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제 돈이 부족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어와야 간병비를 메꾸는데, 집에 계속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없으면요, 곧바로 이제 가난으로 이제 추락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로스트 케어인가요? 일본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되게 이제 자상하게 이제 독거 노인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젊은 남성, 이제 중년 남성이 나오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가 이제 간병을 받는 노인들을 조용히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 간병인 때문에 되게 힘겹게 사는 가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일을 하는 그 남성도 자기 아버지가 오랫동안 이제 아파서 병 때문에 어디를 가지 못해서 자기가 옆에서 병수발을 오랫동안 한 겁니다. 근데 병수발을 하는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도 못하고 자기는 이제 자기대로 계속 이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쓰면서 버티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몸이 아프니까 그 남성에게, 아들에게 온갖 짜증을 내고 화내고 이러는데 그게 딜레마였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안간힘을 써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지고 온갖 짜증 다 받으면서 신체적 감정적인 소모도 심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빈곤해지니까 더 이제 우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 남성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신변 정리를 하고 실제로 자기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또 고맙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겪었던 이제 그 힘겨웠던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간병하는 이제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이제 과거의 자신처럼 그렇게 간병 때문에 힘겨워하는 또 다른 자신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기 자신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병하는 문제, 이제 치매든 아니면 과하게 이제 아픈 그 병 간호가 필요한 사람과 그 사람을 간병해주는 간병인,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개인의 영역이 아닌 우리 사회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또 사회 문제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으로 좀 먹먹하기도 하고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그 남성을 나쁜 사람이다, 살인마다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말하기도 어렵고, 또 자신의 부모가 오랫동안 이제 아파서 병간호를 오랫동안 했지만 이 병간호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삶이 지쳤던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느라 정작 자기 딸을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을 보면 되게 이제 서글프고 안타깝고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인 거죠. 치매든 아니면 고령으로 인한 이 중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간호해야 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20대, 30대, 40대 때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 주제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게 됐던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앞으로 견디며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도 들었고요.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앞으로 지내며 피할 수 없는 숙제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지낼 수 있는 걸까? 라는 고민, 그런 걱정들도 있었습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며 지내야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게, 산다라는 게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많이 고민스러울 거라는 거죠. 어떻게든 어떻게 살아가든 절대로 만만하지 않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가오를 키우고 세상을 어떻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이 간병 문제 같은 것들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우리 사회의 영역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의논하고 이 대책 마련하는 것들도 같이 공론화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사회가 그러한 문제들을, 그러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하고 또 같이 해결해 나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의 영역으로 머물게끔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